자, 통계적 추정. 자, 요거는 어떤 이제 시스템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통계 데이터들을 조사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어미 모자 써서 요 안에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전부를 다 조사한 거였어.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를 조사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거나 비용이 부담될 때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전체를 하고 싶은데 이 녀석 모집단의 평균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부만 하는 거죠. 일부만 할 거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추출된 애들. 이 안에 이제 값들이 막 있겠죠. 이 값들을 가지고서 이제 뭘 구하냐면 평균을 구하겠죠. 이걸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평균을 구하면 그게 어떤 변수처럼 이제 뒤에 쓸 거라서 m이라고 쓰지 않고 x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지 않지만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면 표본을 뭐 이렇게 다르게 뽑았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때 이제 어떤 또 평균값이 있을 거고 걔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조사 데이터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뽑혀올 수도 있겠고, 그지? 그럼 또 이제 x바 3가 이렇게 올 수 있겠고. 자, 요 녀석 표본 평균이죠. 이 표본 평균들을 어떤 데이터들로 봤을 때 얘네들도 평균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야. 조금 와닿는 비유를 하자면 반평균을 내. 그럼 반평균들이 반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들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이라는 말이 두 번 쓰이죠. 평균을 일단 일부에서 낸 다음에 그 나온 데이터들, 대표값들이죠. 각각 반평균들처럼 대표값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봅니다. 평균이 두 번 들어가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그러니까 여기 평균, 바가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어떤 또 다른 기호인데 이렇게 평균 두 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면 걔가 뭐가 될 거냐? 표본 평균들은 그냥 대충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골고루 다 공통적으로 지금 추출이 될 거란 말이야. 얘 되게 많겠죠. X바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얘네들이 결국 골고루 다 뽑힐 거기 때문에 뭐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으나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히 원래 평균과 같아지겠죠. 반평균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하고 좀 다른 이유는 반평균에 추출되는 녀석들은 다른 반평균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뽑힌 애가 여기서도 뽑히고 뭐 또 다르게 해도 뽑히고 해서 뽑을 수 있는 모든 가지수만큼 다 뽑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딱 같은 숫자만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평균이랑 완벽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차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V, X바 이렇게 되는 녀석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왜 줄어드냐면 반평균 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반 안에서 전교에서 보면 되게 시험 잘 본 애도 있을 거고 되게 못 본 애도 있을 텐데 얘네들 결국 평균 내서 적당한 값이 반평균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일이 없다면 반평균들은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데이터들이 들쭉날쭉한 정도가 좀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 분산, 표준 편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게 얼마로 줄어드냐? 표준 편차,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시그마 제곱으로 보통 쓰죠. 이 녀석의 n분의 1로 줄어듭니다. n분의 1. 이 n이 뭐냐? 내가 조사한 그 뽑은 개수예요. 표본의 수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교과서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꽤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냥 이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표본의 수만큼 얘가 줄어들어. 비슷해져서 그래. 따라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표준 편차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데 통으로 쓸게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 이게 중요해. 루트 n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야. 즉 4명을 조사하면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야. 얘가 실제 이 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한테 주니까 이 값이 얘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관찰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리의 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정규 분포 하실 때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개 떨어져 있냐 이걸 관찰하잖아.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뭘 할 거냐? 우리가 조사한 녀석들을 보면 실제 평균이 딱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표본을 뽑은 운에 따라서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이 X바죠. 여기서 조금 크게 잡힐 수도 있고 평균이랑 아주 또 가깝게 잡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멀리 잡힐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아주 작게 잡힐 수도 있죠. 학교 가서 조사를 했는데 키 조사하려고 갔더니 마침 농구부가 지나가서 농구부를 이제 뽑아버리면 실제 평균보다는 훨씬 과장되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어때? 좀 낮지. 골고루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큰 놈들만 잔뜩 뽑히거나 작은 놈들만 우연히 잔뜩 뽑힐 확률은 낮고 골고루 뽑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애들 중에서 많이 뽑히게 되겠죠. 평균에 가까운 애들. 그래서 실제로 이 X바들이 뽑히는 확률들이 어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 즉 평균 근처에서 내가 이 X바를 얻을 확률이 높고 당연히 평균에서 먼 곳은 가능은 하지만 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X바를 평균이 있을 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난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도 평균이 가까이 있다는 거지. 거리는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가운데 기준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X바가 맞는데 이제 M으로 된 문제들도 나와요. 어쨌든 서로 상호적으로 지금 거리니까 똑같은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찾든지 반대로 얘를 가지고 얘의 위치를 추측하든지 뭐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X바라는 녀석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그물을 치는 거야. 그물을 쳐서 요 범위 안에 실제 M이 존재할 확률을 얼마인지 논의할 거야. 알겠지? 넓으면 당연히 높은 거죠. 그치? M이 존재할 확률을 이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신뢰도라고 해요. 추정하는 거니까 M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을 확률, 요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을 확률이니까 신뢰도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그럼 이 신뢰도가 정해지는 이 구간을 뭐라 그러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 그리고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가 A고 B라고 한다 그러면 A부터 M이 B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신뢰 구간이야.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상에서 요 신뢰 구간 전체 말 그대로 길이 있잖아. 이 신뢰 구간에 길이를 묻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신뢰 구간이랑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 이건데 잘 아시다시피 확률은 전부 다 Z가 결정하잖아. 그치? Z가 그럼 여기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당연히 우리는 추정하는 중이니까 양쪽 동일하게 똑같이 가져가거든. 그럼 얼마나 벌릴지를 결정해주는 건데 Z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른 확률이 결정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표로. 그래서 원하는 신뢰도가 보통 95%나 99%로 정해져 있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두 숫자가 보기 좋아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95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게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려면 더 멀리 벌려야 되는데 95보다는 99가 더 멀리 벌린 상황이겠죠. 근데 멀리 벌리면 얘가 더 부정확해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키 같은 거 해봅시다. 고등학교 한 학교 가가지고 한 10명 뽑아 조사했더니 평균이 175가 나온 거야. 그런데 내가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많이 욕심부렸어. 그럼 한 50씩 벌렸다고 칩시다. 그럼 125에서 2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봤자 조금 너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99%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적당히 쪼여주려면 한 뭐 173부터 177까지 사이에 M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요거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벌린 거야.
그때는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값이 돼요. 그죠? 대신에 이 신뢰도는 좀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충 봤을 때 95 정도면은 믿을만 하면서도 적당히 좁거든. 실제로 얘는 표준 편차 1.96개씩 벌리면 되고요. 2가 조금 안 되죠. 얘는 2.58개씩,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2.58개씩 벌리면 돼서 4%더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더 벌려야 돼.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쓰는 편인 거고, 서로 이제 선택하는 어떤 입장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Z값이 그동안은 이쁘다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 하실 수 있는데, 얘를 이쁘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그래. Z 이쁠 때 확률 안 이뻤죠? 확률을 이쁘게 발표하는 게 사람들 듣기에 좋기 때문에 여기 Z값을 좀 이제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신경을 좀 덜 쓰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조금 안 되는 수라고 생각하면 좀 익숙하겠죠. 2개 반 조금 넘는 수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 가야 되는 건데, 요 길이, 그치? 지금 실내 구간도, 실내 구간의 길이도 전부 다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차의 한계라고 하기도 해. 뭐 용어가 많죠. 근데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라 보시면 돼. 시스템은 똑같아. 여기서 벌리는 거야. 오차의 한계인데, 내가 틀릴 확률을 여기까지만 제한하겠다는 거야.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보겠고, 여기까지만 내가 이거 찍은 거부터의 오차를 잡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Z값 곱하기, 맞잖아, 그지? Z값 몇 개냐니까 표준편차로 결정합니다. 그쵸? 표준편차 개수였죠, 이게? 몇 개씩 벌릴 거냐 이 말이, 그지? 다만 여기서 쓰는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1이 된 표준편차를 써야 돼요. 왜? 우린 x바의 분포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새로운 어떤 표준편차가 되는 거고, 이 통째로가 표편인 거야. 그거에 z값이 곱해진 게 한쪽 날개를 이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뭐야? 오차의 한계는 날개 한 짝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날개 두 짝의 길이.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평균부터 날개 하나 더하고 뺀 거.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 식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추정은 어떤 용어의 차이들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디오나 이런데 여론조사 같은 거 발표할 때 조금 이거는 이제 M 추정은 아니고 비율 추정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야.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뽑는다고 했을 때, A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뽑는다고 했을 때 긍정이 30% 정도 나왔다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한 1000명 했다고 치죠. 그럼 이제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30%가 나왔습니다 하고 뒤에 잘 들어보시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3%포인트, 신뢰도는 95%,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온 게 그거야. 30%가 나왔는데 내가 신뢰 구간은 27%부터 33%까지 오차만큼씩 벌렸을 때 안에서 본 거고, 이 안의 확률이 몇 프로였다? 95%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좀 더 벌리면 이건 올라가겠지만 조금 오차가 커지는 거고, 줄이면 오차는 줄어들겠지만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거고, 서로 좀 상보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둘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짧을수록 좋거든요. 얘는 짧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얘 Z는 내가 막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Z를 건드려서 얘를 줄여버리면은 신뢰도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 얘는 고유의 값이라서 못 변하죠. 그죠?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조사를 많이 해야만 줄일 수 있어. 조사를 많이 한다고? 당연히 많이 하면 좋죠. 대신에 그러려면 돈이랑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이런 조사하는 기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 가능한 지점에서 적게 조사하면서 적절하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러 갈게요.